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르스증권 성종화 연구원입니다. 자, 바이오로 전기화 시대, 친환경 시대입니다. 자, 에르스 에코에너지는 이러한 시대의 성장 전략으로 크게 세 가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력망 확충 관련 그리드 이니시티브, 그리고 친환경 관련 그린 이니시티브, 그리고 올해부터 글로벌 화두가 되고 있는 AI 관련 AI 이니시티브, 이렇게 세 가지 전략으로 성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변화를 선도해서 주도하는 에르스 에코에너지의 박종석 IR 팀장님을 모시고 에르스 에코에너지를 집중 조명하고 대해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에르스 에코에너지 박종석 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알고 있는 에르스 에코에너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AI와 전기화 시대에 맞서 이 에르스 에코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먼저 회사의 전반적인 개요부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르스 에코에너지는 2015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2016년도에 이제 유가증권에 상장된 상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르스 에코에너지는 총 3개의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에 2군데, 그리고 미얀마 1군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항구 도시 하이퐁에 위치를 좀 하고 있고요. LSCV가 호치민에 위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얀마에는 미얀마 양곤에 저기 LSGM도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S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6년에, LSCV는 2006년에 이제 설립이 돼서 현재까지 이제 운영을 해오고 있고, 주요 생산 제품으로서는 이제 LS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선 중에서도 초고압 케이블과 중압, 저압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공선을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SCV는 이제 통신선 중에서도 UTP 케이블과 광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고, 그 전력선 중에서는 이제 중압, 저압 케이블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부가 제품인 이제 버스닥트도 생산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기화 시대의 에르스 에코에너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어떤 성장 전략을 펴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르스 에코에너지의 성장 전략으로 이 그리드 이니시티브가 용어가 어려워서 일반 투자가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용어와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그리드 말 그대로 이제 전력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니셔티브 전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치면 이제 전력망에 대한 이제 전략을 저희가 이제 추진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해오던 이제 전력망과 이제 통신망 이제 그 사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확대를 하고, 늘어나는 이제 전력 부족 이슈나 이제 글로벌 전력망 확충 수요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런 전략을 수립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이제 폭증을 좀 하고 있는데,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효율의 전력망이 필수적입니다. 에르스 에코에너지는 이제 초고압 케이블을 통해서 이러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이제 필요한 이제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력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걸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리드 이니시티브는 그 전력망 관련 성장 전략인데, 그게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 전략과 글로벌 시장의 성장 전략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베트남 내수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트남 그 시장 환경,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베트남은 현재 경제 성장률이 약 7% 이상의 이제 고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전력의 공급이 매우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작년 5월달에 제8차 전력 개발 계획을 승인하면서 전력 발전 설비 용량을 앞으로 이제 증가시키겠다라는 목표를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정부가 도시화율을 높이는 걸 또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베트남 내에서는 지금 이제 그 전기줄들이 지금 나무나 그 전봇대 위에 굉장히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베트남 정부는 전기줄들을 지금 이제 땅 속으로 이제 지중화하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전력선들에 대한 교체 수요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면서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이 전력선들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게 있는데요. 회사는 한국 회사인데 주요 사업법 및 공장은 베트남에 두고 있는 점이 어떤 면에서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베트남 시장이 생산 거점으로서 어떤 장점이나 매력이 있는 건지. 첫 번째로는 이제 지정학적 위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아 국가와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이제 수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를
에너지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 구조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베트남의 인구 구조가 20대에서 이제 50대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좀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저렴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베트남에서 이런 이제 이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망 관련해서 저 베트남 그 내수 시장의 어떤 시장 환경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설명을 쭉 잘 해주셨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역시 LS 에코에너지가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 어떤 역량, 차별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가 결국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내수 시장에서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의 LS 에코에너지의 어떤 경쟁력과 성장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 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초고압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는 이제 업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 내수에서 초고압 케이블 시장에서 약 80% 이상의 점유율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LS 비나 같은 경우에 1996년부터 이제 설립돼서 현재 30년 이상의 이제 업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이를 바탕으로 지금 정부 정책이라든지 정책 기관과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좀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LS 전선으로부터 경쟁력 있는 기술이라든지 또는 영업 네트워크를 또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드 이니시티브 전력망 어떤 성장 전략 관련해서 우리가 베트남 내수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동사는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선진국가로도 맹렬하게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지금의 글로벌 어떤 성장 전략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현재 이제 전체 매출 비중 중에서 약 30%가 이제 수출 물량일 정도로 이제 수출 비중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이 수출 비중을 계속적으로 좀 높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이제 LSCV에서 생산하고 있는 UTP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UTP 케이블은 지금 북미 쪽으로 수출을 좀 하고 있고 LS 비나에서 생산하고 있는 초고압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쪽으로 지금 이제 수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LS 비나의 초고압 케이블이 이제 유럽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LS 전선과의 이제 크로스셀링 전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LS 전선과 함께 유럽 시장을 이제 공략을 하면서 LS 비나의 그 초고압 케이블도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었고 유럽 시장에 진출한 그 초고압 케이블의 그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더 많은 유럽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초고압 케이블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가 URD 케이블이라고 해서 그 지중 케이블을 또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최근 LS 비나에서 이 URD 케이블에 대한 UL 인증을 또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UL 인증을 통해서 이제 이 URD 케이블도 북미 쪽으로 또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저희가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유럽, 그리고 북미, 그리고 주변 아시아 국가로 수출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저희가 확장하고자 합니다. 유럽에 수출하는 초고압 케이블 그리고 미국으로 나가는 미국에 수출하는 UTP 케이블은 동사 아이템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제품이라 동사의 수익성 개선에도 크게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 제품이죠. 네, 그렇습니다. LS 에코에너지의 세 가지 성장 전략 중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 친환경 관련 그린 이니시티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이니시티브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그린 이니시티브 전략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LS 에코에너지가 추진하는 그린 이니셔티브는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해상 풍력 발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과 같은 글로벌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맞춰서 해상 풍력 발전에서 생성된 전력을 육지로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LS 에코에너지는 이를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전력망의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린 이니셔티브에는 이제 전기차, 로봇 등 그리고 해상풍력 터빈에 들어가는 연구자석에 들어가는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이제 히토류 사업도 포함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결합돼서 LS 에코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제 리더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해저 케이블, 히토류 사업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해저 케이블은 말 그대로 이제 해상 풍력에서 생성된 전기를 해저 바다 밑을 통해서 이제 케이블을 보내는 것이니까 어쩌면 이 사업의 전망사람이 해상풍력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여러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도 유난히 그 해상풍력 산업이
더 좀 고성장하고 있고 더 각광받고 있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많은 국가들이 지금 이제 전력 부족 현상을 이제 겪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발전 설비 용량을 이제 앞으로도 늘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화석 연료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발전 설비들을 계속적으로 늘리는 거를 이제 계속 지속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탄소 중립 정책이라든지 뭐 넷제로 정책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그 정부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발전 설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해상 풍력이 더 각광받는 이유는 기존의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수력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그 육지에서 하는 이제 발전 설비들은 내 집 앞에 이 발전 설비들이 지어지게 되는 거를 그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님미 현상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또한 그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낮에만 또 흐린 날이나 비가 올 때는 전력의 발전이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이 해상 풍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지금 육지가 아닌 좀 바다로 또 이제 해상으로 이 발전 설비들을 좀 이동시키고 있는 그런 이제 과정 중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망사람이 해상풍력이 이게 각광을 받고 있고 고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해상풍력에서 전기가 많이 생산될 테니 그 전기를 육지로 이송하는 것은 바다 밑으로 해서 케이블을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해상풍력 발전 자체가 아니라 해서 케이블 사업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해상풍력의 어떤 고성장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 해서 케이블 시장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성장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 것인지 전반적인 사항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우선 해상 풍력의 이제 발전 설비의 이제 변화를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해안선에서 10에서 20km 이내에 이 해상 풍력 단지들이 좀 건설이 됐다고 하면 현재는 뭐 50km 그리고 뭐 심지어는 100km 이상 되는 곳에서 이 해상 풍력 단지들이 좀 건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해저 케이블이 교류 케이블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이 장거리 송전에 대한 효율을 이제 극대화하고자 기존 전력이 이제 교류 케이블인데 그렇습니다. 이거 오히려 더 반대로 네. 저 장거리 송전을 위해서 DC, 진육 케이블, 진육 케이블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더 대체가 되고 그에 따른 이제 그 HVDC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HVDC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한 6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군데는 일본 업체인데 일본은 지금 이제 내수 시장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는 총 4개의 업체가 지금 이제 전 세계 시장의 약 85%를 좀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LS 전선이 그 4개의 업체 중에 이제 한 군데를 지금 위치를 좀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넥산스, 프리즈미아, 네네. LS 전선, 뭐 NKT 이런 주요 업체가 우리 말씀하셨는 네. 해상 풍력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HVDC 케이블이 굉장히 또 이제 수요가 늘어나 있고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생산되는 업체가 굉장히 아까 그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만큼 지금 이제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해저 케이블에 대한 이제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업체들이 이제 많은 국가로 지금 이제 그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또 LS 전선 또한 지금 현재 미국에 그 투자를 확장해서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짓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LS 에코에너지는 지금 유럽과 지금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도 베트남의 이 해저 케이블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 그래도 이 해상 풍력이 이제 고성장을 하고 따라서 해저 케이블 시장도 고성장하는 이 글로벌 시장하기 좋은데 LS 에코에너지의 해저 케이블 사업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 기본적으로 우리 사업 거점이 베트남이기도 하지만 베트남에서의 어떤 대규모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와 유럽에서의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 이 2개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베트남, 싱가포르권 그리고 일단 영국, 아이슬란드권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의 이 에코에너지의 어떤 아시아와 유럽의 해저 케이블 어떤 성장 전략, 그 사업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 주신 것처럼 LS 에코에너지는 지금 이제 베트남과 그리고 이제 유럽 중에서도 영국에서 지금 이제 해저 케이블 사업을 LS 전선과 함께 지금 이제 사업을 추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베트남의 이제 1위 국영 가스 그룹인 이제 페트로 베트남의 자회사 PTSC와 함께 MOU를 맺고 베트남 내에서 해저 케이블 사업을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PTSC는 지금 베트남 남부 해안에서
베트남에서 싱가포르로 전력을 이제 수출하기 위한 이제 해상 풍력 단지 건설 프로젝트에 좀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베트남 남부에서 이제 추진되는 이 프로젝트가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해안을 좀 지나가게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위치가 지리적 위치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의 그 해안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승인이 또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승인을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베트남에서 저희가 이제 PTSC와 함께 MOU를 맺고 추진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PTSC는 지금 이제 항만 서비스라고 하는 사업도 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해저 케이블 공장은 이 항구 바로 옆에 부지를 가지고 공장을 또 지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저 케이블은 굉장히 또 무겁기 때문에 육로로 수송이 불가능하고 생산하자마자 그 배로 싣거나 또는 이제 턴테이블이라고 하는 특수 적재 장소에 이제 적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PTSC가 이제 항만 서비스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 항구 옆에 해저 케이블을 지을 만한 공장 부지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는 저희 이제 그 시레벨 분들이 이제 베트남도 방문을 해서 그런 부지들을 좀 보고 온 상태고요. 이런 이제 그 프로젝트가 승인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또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유럽, 영국의 이제 해저 케이블 사업을 또 적극적으로 또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GIG라고 하는 이제 업체와 함께 이제 제이블을 설립해서 영국 내에 그 항구 옆에 영국 지금 북동부의 그 타이나인가 그 네. 일단 그 부지 관련한 무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이 굉장히 좀 비쌉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근데 이제 그 아이슬란드는 그 지열과 수력을 통해서 발전된 전력이 영국보다는 발전 단가가 굉장히 좀 더 싸거든요. 아이슬란드에서 생산된 전력을 영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GIG가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이제 지열 발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각국 정부, 이제 아이슬란드 정부와 영국 정부의 이제 승인을 지금 이제 얻기 위해서 GIG가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의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해저 케이블에 대한 이제 그 수요가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승인 과정을 저희가 이제 지켜본 뒤 이제 영국 투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싱가포르 사업도 편도로 1000km가 넘는 한 1200-300km 정도로 알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또 영국, 아이슬란드는 편도 거리로 거의 1600km 정도이니까 상당히 긴 거리, 쉽게 말해 대규모 프로젝트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어떤 사업들이 초기 투자 비용에는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LS 에코리지가 이 두 개 거대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를 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든지 또 그런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해저 케이블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초기에 이제 투자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수주 물량을 이제 확보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한 3에서 한 5년 정도의 수주 물량을 확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베트남과 유럽 모두 좀 중요한 시장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각국 정부의 이제 승인 과정과 이제 수주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워낙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기는 어렵더라도 어떤 그 뭐 사업 승인 순수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어떤 사업 진행 순수는 조금 시차를 둘 수 있지만 결국은 둘 다 궁극적으로 두 거대 프로젝트를 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내부적으로 이 두 개의 어떤 거대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기대 수준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가 어떤 것인지. 해저 케이블 사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4개 그 업체가 85%를 좀 점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상 풍력이 커짐으로써 이 해저 케이블의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 공급이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쇼티지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그 경쟁사인 뭐 프리즈미안이나 넥상스가 따낸 프로젝트의 이제 마진율을 분석을 해본 결과 약 40% 이상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그 마진율이 높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베트남 또는 이제 영국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을 때 굉장히 큰 수익성이 나는 그런 이제 사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해상 풍력이 늘어남으로써 이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 해저 케이블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 사업성과 수익성이 높은 그런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베트남, 싱가포르 건도 이제 기본적인 사업 방식이 그 현지에 공장을 지어서 직대하는 방식이고, 영국, 아이슬란드 건도 현지 공장을 지어서 직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거리 운송에 따른 어떤 운송비를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특정 생산 능력 캐파를 확보한다는 거니까, 그 베트남도 지금 2050년까지 91기가와트를 해상풍력 발전 용량 설비를 확충한다고 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유럽은 북해가 전 세계 가장 핫한 해상풍력 단지이다 보니까 캐파를 확보하는 순간 안정적인 어떤 성장성을 담보하는 상당히 매력적인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